생강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생강을 잘못 먹으면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심각한 부작용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진 유명한 생강이 왜 몸에 해로울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봤는데요. 생강의 부작용과 어떤 사람이 먹으면 더 안 좋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생강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기 앞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출석 체크도 해주세요. 첫 번째로 생강은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 증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생강에는 간세포유, 성장을 촉진하는 사프롤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프롤은 마약 원료, 물질의 한 종류이기도 한데요. 깨끗하고 질이 좋은 신선한 생강에는 사프롤이 적게 들어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곰팡이가 생기거나 생강이 썩어서 상하게 되면 이 사프롤 양이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생강은 수분이 많고 설탕이 적어서 곰팡이가 쉽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이 사프롤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또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색깔이 변하거나 끈적하게 되는데 이런 생강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 독소는 간 손상, 암, 면역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강을 보관할 때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강의 썩은 부분만 잘라내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생강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은 멀쩡한 부분까지 옮겨간다고 합니다. 상한 것을 잘라내고 괜찮아 보이는 부분만 먹어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강을 먹고 간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먼저 생강은 미리 많이 사두지 말고 필요할 때만 소량씩 사서 먹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사면 기간 동안 못 먹을 시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강을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빨리 먹을 생강은 다듬고 난 후 비닐이나 키친타월에 감싸서 냉장 보관하는 게 좋고 오래 보관해서 먹을 생강은 흙이 있는 상태에서 신문지로 싼 다음 온도 변화가 없는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싱싱한 생강을 한동안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가 약한 분들인 경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강은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있는데 생강을 많이 먹게 된다면 위액이 지나치게 많이 닿을 수 있습니다. 보통 위액을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소화를 돕거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위가 약할 시엔 위액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위장관의 통증이나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위궤양, 위염, 위식도역류증 등의 위장병이 있는 경우에도 생강을 적게 먹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을 과다하게 먹으면 위가 약하지 않아도 부작용이 올 수 있는데요. 그 부작용은 설사와 복통입니다. 그래서 생강은 하루 정해진 적정량 이상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드시겠다면 정말 연하게 우려서 따뜻한 차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병원을 통해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을 먹어도 되는지 꼭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치질이 있으신 분에게는 생강이 좋지 않습니다. 생강이 혈관 확장이나 혈소판을 억제하기 때문이죠. 생강 속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혈전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억제하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술을 하게 된다면 받고 나서 치질 궤양 같은 출혈성 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치질을 가지고 있다면 혈관이 확장돼서 좋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일부 먹는 약도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먹는 경우에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강과 약의 성분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적인 질환이 있어서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먹어도 되는지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임신 중에는 생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입덧이 있을 때 생강을 먹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19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임신 초기에 생강을 많이 먹은 여성들은 태아의 성장이 느려지고 태아의 머리 둘레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생강을 많이 먹은 여성들은 유산의 위험도 높았습니다. 이 연구는 1020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생강을 먹은 여성들과 먹지 않는 여성들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연구자들은 생강이 태반에 영향을 주어 태아의 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에는 생강을 조심스럽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와 상의하시고 꼭 먹어야 한다면 하루 1g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외에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생강을 먹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고 혈당을 자주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도 잠자기 전에 생강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신경을 자극하고 기운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치질이나 종기가 있는 환자분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생강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생강을 먹지 않거나 적은 양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는 생강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음식을 먹다 보면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국 콜로라도 대학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51개 국가의 1300만 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의 유병률과 소득 수준, 인구밀도, 위생 수준 등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식품 알레르기 환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가공식품을 자주 먹게 되고 위생 수준이 높아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생강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아나필락시스라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물질에 대해 몸에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물질을 극소량만 접촉하더라도 전신에 증상이 나타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혈압당화, 복통, 두드러기, 구역 및 구토, 숨가쁨, 눈과 입 주변의 붓기, 입 주변이 따갑거나 가려움 등이 있습니다. 만약 심각해지면 실신이 일어나거나 심장마비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즉각 치료해야 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에피네프린 자가 주사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6번째로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생강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섭취하면 오히려 더위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반신은 열이 나고 하반신은 냉한 체질의 경우 생강차를 섭취하면 상반신에 열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차를 마시고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생강의 자극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이 많은 사람은 생강을 조심스럽게 섭취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생강은 어떤 식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먼저 생강은 레몬이랑 먹는 것도 좋습니다. 생강의 항암 항염작용은 레몬을 만나면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는데 레몬의 구연산과 비타민C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 감기를 예방해줍니다. 레몬 생강차를 드실 때는 꿀 한 스푼을 넣어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생강 속 성분과 레몬의 비타민이 더해져서 꿀 속의 아미노산이 합쳐지면 최고의 영양 보충제가 되기 때문이죠. 또 꿀은 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체내의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더 빨리 흡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생강차는 감기, 기침, 소화불량, 멀미 등에 도움이 됩니다. 또 특히 차를 드실 때는 대추와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생강만 먹었을 때는 대열이 생겨서 혈기를 마르게 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방지해주는 게 대추입니다. 그리고 대추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C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우리 몸 안의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해줍니다. 노화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대추와 같이 드시면 매운맛이 완화되어서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생강대추차를 드시면 더 좋습니다. 생강차는 소화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생강대추차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식품 생강 조심해서 먹는 방법에 대해선 잊지 마시고 생강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출석 체크도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